예, 한 주 동안 잘 쉬었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상업사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업사진 중에서요, 아이디 포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포토가 우리가 여권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디 포토 사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번 주차가 수업 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충분히 이 사진에 대한 촬영 방법부터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정하는 것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상업사진에 대한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업사진은 우리가 사진에 대한 거를 분류를 쭉 하게 되면 크리에이티브하고 커머셜,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 크리에이티브 쪽에는 예술 사진이나 취미 사진이 이제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커머셜 쪽에가 이제 상업 사진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1학년 때 학습한 내용이 예술, 취미, 이러한 사진이라고 하면, 요번에 학습할 것이 이제 상업 사진 쪽으로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예, 상업사진에는 촬영 테크닉으로 보게 되면 카메라, 렌즈, 그리고 조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용도로 보게 되면 우리가 포트레이트의 아이디 포토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 포토 말고 웨딩 포토라든가 프로필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풍경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틸라이프 포토그래피가 여기 이제 제품 사진이나 음식 사진들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의 유형을 보게 되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이것을 1학년 때 학습한 내용이 해당되고, 그리고 요번에는 우리가 요번 학기에서는 상업사진 중에서 우리가 아이디 포토에 대한 걸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나 이런 것도 같이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단 이제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풍경 사진은 우리 1학년 때 같이 공원에서 촬영한 걸로 대체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업 사진에 대한 것 개념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사진은 인물사진과 무생물사진으로 분류가 된다. 인물사진은 이력서 사진, 우리가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찍지 않습니까? 이력서 사진이나 자동차 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사진, 이런 아이디 포토하고 포트폴리오 사진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웨딩 사진이 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업 사진에는 무생물 사진이 있는데, 무생물 사진은 기업에서 우리가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품이라든가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촬영하는 이러한 사진들이 해당되게 됩니다. 주로 광고나 마케팅, 브랜딩,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의뢰에 따라 이제 촬영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업사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업사진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아이디 포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이디 포토라고 하면 여권 사진, 주민등록 사진, 프로필 사진, 이러한 사진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이디 포토를 촬영하기 위해서 렌즈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50mm에서 85mm 렌즈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풀프레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풀프레임에 대한 거를 학습을 했는데,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가 과거의 35mm 필름 사이즈하고 똑같은 거, 그것을 좀 큰 거죠. 그것을 풀프레임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이제 조금 작게 만든 것을 우리가 클럽 바디라고 한다. 이미지 센서의 크기에 따라서 카메라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소형 카메라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클럽 바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지 센서를 보게 되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줌 망원에 70에서 135mm 렌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70에서 135mm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야외 촬영에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피사체가 있으면 멀리서 이렇게 촬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줌 망원 렌즈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35mm 이하 이러한 렌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관광 렌즈죠. 이러한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얼굴이 넓어지거나 이 왜곡이 약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mm 이하는 사용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크롭 바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크롭 바디 같은 경우에는 35mm 렌즈가 풀 프레임의 50mm하고의 같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5m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왜곡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크롭 바디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카메라가 작아진 거 아닙니까? 이미지 센서부터 다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풀 프레임의 50mm하고 35mm하고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명에 대한 선택인데요. 조명에 대한 거가 일반적으로 인공 조명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연광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연광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린 날 촬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광을 사용할 때 햇빛이 반짝 뜬 낮에 촬영하게 되면 햇빛이 비친 부분하고 그림자 부분하고, 지금 제 얼굴 같이 이 자연광은 아니지만 위에 이제 LED 조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빛이 비치는 부분하고 빛이 비치지 않는 부분하고 좀 안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간 흐린 날에 촬영하는 게 좋고, 한낮에 촬영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많이 떴을 때는 아침 일찍, 저녁 때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그 타이밍 하고요. 해가 막 지는 타이밍에 촬영하시면 강한 직사광선이 비쳐서 좀 얼굴이 이상하게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명에 대한 것은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캐치라이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캐치라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캐치아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예, 캐치라이트는 뭐냐 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은 눈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반사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여기도 빛이 이렇게 반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캐치라이트, 캐치아이라고 합니다. 이 캐치라이트가 있으면 눈에 생동감을 주고 인물을 더욱 매력적으로 살아있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눈에 대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제가 검게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이런 캐치라이트가 없다고 하면 생동감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하고 캐치라이트가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캐치라이트가 잘 표현되도록 촬영에 그러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촬영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멀리 촬영한다고 하면 뭐 여행 가서 풍경하고 같이 촬영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사진에 보이진 않지만 조금 가까이 촬영하거나 우리가 아이디 포토라고 하면 여권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경우,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캐치아이도 신경 써서 촬영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상태하고 이 상태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촬영에 대한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사진을 촬영할 때 일반적으로 50mm 렌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50mm가 아니라 뭐 80mm, 85mm 렌즈를 사용해도 되는데 50mm 정도가 일반적으로 스튜디오가 있다고 하면 스튜디오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앉아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죠. 이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부담이 가고요. 너무 멀게 되면 스튜디오의 렌탈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50mm 렌즈로 촬영하면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촬영하는 거가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35mm라고 하면 얼굴에 렌즈 너무 가까이 찍으면서 왜곡이 생긴다고도 했지만 막상 그걸로 촬영한다고 하면 아주 가까이 찍어야 됩니다. 상당히 좀 부담 가겠죠. 여권 사진 찍습니다 하고 바로 카메라 가지고 바로 가까이 가서 촬영하면은 부담이 될 겁니다. 50mm 정도면은 이제 거리를 띄어서 촬영을 해도 되기 때문에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85mm로 촬영해도 좋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거리가 요 거리에 요게 거리가 예를 들어서 요 거리를 한 4m다 이렇게 하면 85mm나 이런 걸로 찍으면 6m다 이렇게 거리를 띄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m 정도면은 못 되는데 6m 정도면은 스튜디오에 이런 공간 확보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가 뭐 예를 들어서 50mm 촬영하는데 전체 인물샷, 포트폴리오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6m 거리를 띄어야 된다. 그러면 85mm를 찍는다고 하면 9m를 띄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해서 우리가
카메라 렌즈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촬영을 할 때 이렇게 피사체가 있잖아요. 피사체가 있으면 인물의 이 거리, 대각선, 대각선의 길이에 곱하기 2를 하는 것이 표준 렌즈 50mm고요. 곱하기 3을 하는 것이 줌 망원에 해당됩니다. 그것을 제가 하단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85mm, 90mm, 100mm 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그러한 경우에는 3배 정도를 띈다. 그리고 50mm 이러한 경우에는 2배의 거리를 띈다. 무엇에? 피사체의 대각선 길이의 2배, 3배 정도를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촬영하고자 하는 사진의 전체 박스 안에 8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권 사진에 대한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사진을 촬영할 때는 애교부에서 정한 명확한 규정을 따라야지 합니다. 그것은 국제표준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이제 국제표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권 사진 할 때는 뭐 배경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 얼굴의 크기 이런 것들, 그리고 측면 사진 안 된다, 정면 사진 된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을 지켜야지 되겠습니다. 사진의 크기는 가로 3.5, 세로 4.5로 하고 사진 속의 인물의 머리 길이는 3.2에서 3.6 사이를 맞춰야 한다. 얼굴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크게 보이지 않도록 하고 판독성이 좋은 사진을 우리가 여권 사진으로 사용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외교부의 여권 사진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여권 사진에 대한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여권 사진 규정을 검색을 하게 되면 외교부의 여권 사진 안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권 사진에 대한 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측은 되는데 오른쪽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굴을 근접 촬영하여 코, 이마 등이 더 크게 보이고 귀가 덜 보여 실물과 다르게 보이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안 된다. 머리의 길이,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을 가렸다. 안경이 반사가 됐다. 배경이 흰색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진에 대한 크기가 나와 있고요. 사진에 대한 크기가 3.5, 4.5입니다. 치아가 보이면 안 된다. 표정이 무표정이어야지 됩니다. 웃는 표정이라든가 이러면은 안 된다. 조명이 지나치게 밝았다. 윤곽에 걸쳐 눈동자가 파였다. 그래서 캐치라이트가 약간의 캐치라이트는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또 고려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배경색이 흰색이 아니다. 얼굴과 얼굴에 머리카락이 가렸다. 전체적으로 조명이 균일하지가 않다. 피부색이 다르다.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에 대한 방향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어깨 방향이 정면이 아니다. 무표정이 아니다. 웃는 모습이죠. 치아는 안 보이지만 웃는 모습이면 안 된다. 치아가 보인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의 윤곽 등을 가렸다. 머리를 앞으로 숙였다. 이런 경우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캐치라이트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다. 그래서 캐치라이트가 눈동자에 윤곽에 걸쳐 있어도 안 된다.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캐치라이트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다. 안경이 반사가 됐다. 시선이 정면이 아니고 아래 부분을 봤다. 이런 경우에 안 된다. 이어폰을 착용을 했다. 스카프가 얼굴의 윤곽을 가렸다. 머리띠가 정수리를 가렸다. 이런 경우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권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면 좀 고려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사진하고요,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진은 이러한 규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각자 댁에서 촬영해서 보정해서 제출해도 리젝 당하는 이러한 경우가 그렇게 발생되지 않는다. 근데 여권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정확하게 맞춰서 촬영해야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직접 촬영하시면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시고 이제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하시게 되면 왜 저렇게 촬영하는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카메라 렌즈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래에는 스튜디오 촬영할 때 사진 보정하는 것도 AI가 연동돼서 아주 쉽게 보정하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이 ID 포토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이런 환경으로 현재 좀 과거하고는 좀 많이 바뀐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ID 포토에 대한 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다 아직 다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좀 뒤에 이제 조명에 대한 걸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조명 설명드리다 보면 시간이 25분이 확 지나갈 것 같아서 휴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조명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설명드리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명 설명 드린 다음에 그리고 제 사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같이 보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든 자기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그것으로 보정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우선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